자, 미래의 사회복지 정책을 이끌어갈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에 우리 사회보험이 어떻게 확 바뀌는지 그 핵심만 콕콕 집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왜 이렇게 큰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두 개의 큰 파도 때문인데요. 하나는 초고령 사회, 그리고 또 하나는 긱 경제로 대표되는 새로운 일의 방식이죠. 이 두 가지가 기존의 사회 안전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딱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 포용성, 그리고 예방.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 세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번 개혁은요, 단순히 숫자를 좀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약속,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계약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더 내는 것입니다. 와, 이게 진짜 오랜만에 바뀌는 건데요. 1998년부터 무려 28년 동안 9%에 묶여 있었거든요. 이게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아주 조금씩 올라서 2033년에는 최종적으로 13%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더 내기만 하느냐? 아니죠. 계약의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더 받는 것.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소득 대체율이 40%까지 쭉 떨어질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월급 대비 연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걸 오히려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더 내는 만큼 당신의 노후도 국가가 더 든든하게 책임지겠다.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것만으로는 불안하죠. 나중에 기금 없어지면 어떡해? 이 걱정 다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혁의 진짜 핵심,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바로 사상 최초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아예 법에 못 박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법으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당신의 연금은 무조건 지급한다고 선언하는 거니까 오랜 불신을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인 셈이죠. 자, 국민연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여기서는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그래서 기존에는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이게 아마 이번 개혁에서 가장 혁명적인 부분일 텐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일하는 시간에서 버는 소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주 15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시간 기준이 있어서요. 배달 라이더나 프리랜서 디자이너처럼 짧게 여러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실상 가입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득만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고용보험의 변화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넓은 사회 문제에도 대응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 10시 출근제를 쓰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 수도권 밖에서 중장년이나 청년을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 불균형 문제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죠. 물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강화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챙기고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산업재해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의 핵심 변화는 이거예요. 일이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일이 터지지 않게 막는 것. 즉,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산재보험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죠.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시작했을 때는 그저 다친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이제 2026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찾아내고 막는 훨씬 더 똑똑하고 적극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예방합시다. 구호만 외치는 거냐? 절대 아니죠. 아주 구체적인 조치들이 들어갑니다. 첫째, 이제 회사들이 유해 화학 물질 정보를 숨길 수 없게 보고가 의무화되고요.
둘째, 파쇄기처럼 위험한 기계들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셋째, 공사 현장 화재의 주범이었던 용접 작업 시 이제는 반드시 인증된 방화포를 써야 해요. 보세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차단해 나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봤는데요. 이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미래 사회 안전망의 청사진이죠. 결국 핵심은 연결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이제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관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보험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걷는 식으로 시스템이 통합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프리랜서로 일하든 회사를 다니든 그 사이사이에 빈틈없이 평생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2026년의 이 개혁들은 분명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하지만 미래 정책 전문가가 되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미래, 그런 AI 기반 노동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사회 안정망이 필요하게 될까요? 2026년의 개혁, 그 너머를 고민하는 것, 아마 이게 바로 여러분의 다음 연구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